근데 가상세계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되면 현실이 팍팍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눈 뜨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 현실에서. 안녕하십니까, 최윤식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미래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미래학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예언가 뭐 이렇게 많이 아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미래학이 한 50년 전에 생겼는데요, 인간이 축적해 놓은 지식이나 또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인간의 사고 능력 혹은 인공지능 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과 또 다른 미래가 무엇이 있을까 라는 미래의 어떤 다양성, 또 다른 미래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확률적으로 혹은 또 뜻밖의 미래라는, 아직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뭐 일어나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런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연구하는 학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뉴럴링크에 대한 연구가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구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뉴럴링크의 기술을 활용해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미 그것도 실현이 됐고, 하지만 인간이 인공지능과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그것도 굉장히 커야 되겠죠. 인공지능과 직접 대결을 해야 되니까 컴퓨터 칩을 머리에 심어서 그게 작동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뉴럴링크 기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뉴럴링크의 기술은 인간의 뇌가 전기와 화학 신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칩을 심어서 전기 신호의 일부를 조작하거나 혹은 보완하거나 해서 뇌의 기능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작동시키거나 혹은 그것과 연결된 기계를 작동시키는 그런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과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과 대응하기 위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칩들을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심어서 대응하는 그러한 어떤 그 단계들은 굉장히 좀 먼 미래의 기술이다. 뭐 100년, 200년, 300년 뭐 이렇게 가야 될 기술이죠. 물론 지금 뉴럴링크 기술이 그런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특히 이제 인공지능과 대응하는 뇌의 기능을 내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려면 좀 더 정교하고 더 많은 혹은 더 강력한 칩들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인간의 생물학적 뇌에서의 거부 반응들 혹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 기술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생체 이식을 하게 되면 거부 반응이 잘 조절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으로 내 어떤 칩을 심어서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대응하는 이 방식은 몇백 명이 지나는 언젠가는 되겠지만 좀 실현되기는 힘들고, 또 윤리적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단점들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인공지능과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칩을 심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입는 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한국에는 이제 입는 로봇들이 이제 많이 시판이 돼 있잖아요. 그 입는 로봇을 입으면 근력이 한 30% 혹은 30% 이상 증가되면서 60, 70 나이 드신 분들도 등산을 거뜬히 할 수 있고, 또 물류창고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드는 분들이 다치는 것 위험을 줄이거나 혹은 더 많은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보조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을 뭐 칩을 심지 않아도 내가 인공지능을 입는 뇌처럼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익히게 되면 칩을 심지 않더라도 내가 인공지능의 역량들을 인간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지적 역량을 더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뉴럴링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에 특정한 영역에 칩을 심어서 거기서 전기 신호를 보내죠. 뇌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사고 활동을 한다, 혹은 지적 활동을 한다, 혹은 인체에 뭐 명령을 내린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전기 신호를 통해서 가는데, 그 전기 신호를 이 칩이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효과를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 그게 된다면 그 안에 지식을 집어넣고, 왜냐면 또 이 시냅스 안에서 전부 다 그 연결 혹은 전기 신호에 따라서 정보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보도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혹은 어떤 기업들은 전기 신호가 약해 사라지거나 뭐 하는데, 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고정해서 데이터를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저장 장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해마처럼 또 다른 어떤 물리적이고 인공적인 어떤 저장 장치를 갖게 되면 인간은 좀 뭔가를 저장하려면 시냅스에 반복적으로 자극을 줘서 그 시냅스의 연결도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칩이 가능하다면 반복적으로 외우지도 않고도 그냥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인간이 아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미래를 이제 꿈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뛰어나진다 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그 가설을 세우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가상세계의 발전의 3단계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1단계는 뭐냐면 현실만 있던 세상에서 가상이라는 세계가 새로 나오면서 가상과 현실이 나타나는 그게 이제 1차 가상혁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제가 2차 가상혁명은 좀 더 발전된 가상세계인데 그건 뭐냐면 가상과 현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현실만 있었는 데서 가상이 생기는 거고 2차는 두 개가 공존하던 세상이 경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 시나리오를 보면 가상혁명 제2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단계에서는 모니터라는 걸 통해서 분명히 경계가 이건 현실이고 이건 가상이다라는 걸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두 개가 분명히 나눠진데 2단계에서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깨져서 사람들이 어떤 데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이제 그런 기술들이 홀로그램 기술이라든지 애플이 내놓은 XR 기술이라든지 뭐 VR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은 모니터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지금 나는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 현실과 가상이 공존한다. 이게 경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메타버스도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런데 3단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가상세계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2단계까지는 그래도 뇌가 가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단계는 뭐냐면 가상과 현실을 내가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태죠. 우리의 영화 매트릭스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뇌가 가상과 현실을 완벽하게 구별하지 못하려면 인간의 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의 오감, 뭐 시각도 마찬가지죠. 이 시각을 통해서 가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뇌에 직접 가상을 주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인간의 뇌는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래서 가상을 주사하게 되면 이걸 현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입장에서는 이제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전혀 없어지는 그런 이제 매트릭스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한 어떤 단계를 응용하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지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죠. 내가 사는 새로운 삶의 터전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나의 존재도 나의 자아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초적 단계가 뭐냐면 가상세계 2단계에서 나오는 디지털 트윈 같은 것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그것을 직접 인간의 뇌에 주사하게 되면 우리가 디지털 시인 세계에서는 지구를 복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상 게임에서는 또 다른 지구라는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즐기듯이 컴퓨터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가상과 현실인지를 구별하지만 3단계에 들어가서 이 가상을 그대로 뇌에 주사하게 되면 그러니까 눈이나 귀나 오감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주사하게 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주의 뭐 4차원, 5차원 이게 아니라 뇌 자체에서 수십 차원의 지구, 수십 차원의 나의 인생, 삶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진짜라고 느끼게 되는 엄청난 미래가 충분히 펼쳐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제 3단계 가상혁신에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에 직접 가상을 주사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현실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발전 단계에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1차 가상혁신 때는 현실만 있던 거에서 가상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상의 세계를 just fun, 흥미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활동들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거죠. 직업활동도 그렇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돈벌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2차 가상혁신에 들어가면 가상세계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통합이 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가상세계 안에서 내가 사람을 더 만나게 되고 가상세계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우리가 메타버스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퍼포먼스는 현실에 나오지만 그리고 또 가상을 더 많이 활용해서 그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혹은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가상으로 하나씩 복제되어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를 가면 3단계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 훨씬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 안에서도 현실에 있는 모든 인간이 하는 행위, 정치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직업, 돈을 버는 것까지 전부 다 가상세계에 옮겨지고, 심지어는 현실 세계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예, 물리적인 세계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구역도 제한돼 있고, 한국이라는 구역도 제한돼 있고, 지구라는 구역도 제한돼 있고. 그렇지만 가상 세계는 지구를 몇십 개, 몇백 개 복제할 수 있죠. 현실에서는 상상은 하지만 현실로 내가 구현하지 못하면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요. 근데 가상세계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제 영역이라든지 규모가 커져요. 그렇게 되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실이 팍팍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눈 뜨고 밥 먹고 잠자는 것만 현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쓰고 정치적 행위도 하고 사회적 행동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하는 거죠. 가상혁명이 이루어지면 단순하게 가상과 현실이 있다가 경계가 파괴되고 합쳐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점점점 인간의 활동이 가상세계로 더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